자, 그 수능 완성의 그 유형편, 네, 독서 2강에서 두 개의 복합지문, 네, 복합지문이 나와 있는데, 이자의 정당성, 법정 최고금리라고, 네, 중심화제가 잡혀 있는데, 결국은 이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어떤 그 과잉 생산 내지 잉여 생산으로 인해서 그것을 좀 더, 네, 수익을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 그 인식에 대한 변화라든가 어떤 우리 현실적인 영향 부분을 다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보면 이 이자라고 하는 그 기초적인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정립이 됐는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나 부분에서는 그 정립된 그 이자에 대한 그 개념이 네, 법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이 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언급한 글들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근본적인 이론대 그다음에 현실적인 적용 예시,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지문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이제 나로 이어지는 지문에서 네, 법정 최고금리에 관련된 겁니다. 이 법정 최고금리가 왜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예, 그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금리의 어떤 결정 방식과 개념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리는 금융권을 통해서 가계 생활자금이나 기업의 운용자금 부족을 해소합니다. 즉, 다시 한번 우리는 은행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돈을 좀 채우는 거예요. 그죠? 돈이 많지가 않잖아요. 부모님이 정말 절대적으로 많은 자금을 물려주는 거 아니면 우리의 자금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채우는 건데, 자, 여기는 바로 앞 문단과 이어서 이자부터 먼저 좀 체크할게요. 앞에서도 이자 개념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자 개념이 있죠. 한마디로, 여기 두 번째 나 지문에서 얘기하는 이자의 개념은 자금을 빌린 대가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금을 빌린 대가로서 지불하는 것이 바로 이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용을 좀 알아둘까요? 이자율 또는 요거과 같은 게 금리거든요.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하는 건데,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하는 것은 원금에 대한, 네, 빌린 자금이에요. 빌린 자금인데 그 원금에 대한 이자 비율이겠죠? 우리 이거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자율과 금리가 이렇게 있는데, 자, 금리는 자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에서 뭡니까? 수요와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금리라고 하는 것은, 네, 금리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큰 영향을 줍니다. 네, 수요와 네, 공급에 큰 영향을 줘요. 금리가 낮으면 막 자금 수요자들이 돈을 많이 받아갈 거예요. 왜? 싸니까. 근데 요즘처럼 이자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금을 받으라고 또 부담돼요. 너무 치러야 될 대가가 많아요. 감당 못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네, 요게 어떻게 되냐면 쉽게 얘기하면 네, 금리가 네, 이렇게 해볼까요? 금리가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요.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네, 수요가 그렇죠? 네, 수요는 감소합니다. 근데 자금에 대한 공급은 늘어나죠. 야, 이자 많으니까 어떻게든 돈을 많이 주려고 할 거야. 돈을 많이 주려고 하는데 그 수요, 대출받거나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줄어든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네,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요거 바로 금리는 네, 수요와 네, 공급의 네, 균형점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단의 개념입니다. 네, 이자에 대한 어떤 현대적인 우리가 요즘 갖고 있는 개념으로 정리한 내용이죠.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네, 최고금리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최고금리를 법으로 제한하는 거죠.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 금리라고 하는 것은 네,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 첫 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어가는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때 결정이 되지만 이 금리가 만약에 지나치게 높다면, 지나치게 높으면 뭔가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지나치게 높으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나치게 높으면 어떻게 된다? 문제 발생은 우리 머릿속에 넣고 문제가 발생이 될 거니까 결국 뭡니까? 제한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지나치게 높으면 제한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한의 필요성이 발생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가 뭘까요? 해서 제한하는 이유, 법으로 규정하는 그 이유가 뭘까? 법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채무자의 금융 관련 내용이겠죠. 그래서 채무자의 금융 및 경제 생활에 악영향을 줍니다. 지문의 내용 그대로 채무자의 금융 및 또 뭡니까? 금융과 경제 생활에 악영향을 준다라는 점, 악영향을 주는 것, 이게 첫 번째가 되겠네요. 그다음 하나 더, 두 번째. 사회 경제적 안정성이 위험하게 돼요. 사회적 또는 경제적인 건 사회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내용이죠. 안정성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위협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이렇게 왜 정하느냐? 일단 돈을 빌린 사람도 악영향, 사회 경제적 안정성도 악영향. 요것 때문에 뭐를 한다고? 최고금리를 법으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제한은 당연히 법으로 하는 거죠. 제한을 하는 그 이유가 악영향을 준다, 안정성을 위협한다, 이런 부분이죠. 뭐 상식적인 얘기예요, 사실은요.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면 자, 세 번째 문단 좀 길죠. 가격 통제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래서 가격 통제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최고가격제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금리에 관련돼서 좀 다루고 있는데, 금리라고 하는 것은 금융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금리에 대해서 이 글쓴이의 어떤 독특한 표현을 보자면, 금융시장에서 금융이라고 하는 그 마켓에서, 금융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이다. 금융상품이겠죠?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상품의 가격이 바로 금리가 되는 건데, 그렇죠? 금리가 되는 건데, 결국 여기에서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금리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자율을 이 이상 받지 못해라고 제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융상품에 대한 가격 통제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시장의 상품, 금융상품에 대한 가격 통제의 결과를 나타낸다. 가격 통제의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내용이죠. 법정 이자율. 예전에는 막 끝도 없이 어마어마한 이자를 모르는데 요즘 이자 제한법이 있어요. 그래서 2 이상 받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좀 많이 받고 싶어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가격 통제라고 하는 건데, 가격 통제는 그럼 누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 통제, 그죠? 가격 통제를 당연히 힘 있는 정부, 권위 있는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가격 형성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형성에 개입한다. 이것이 큰 틀의 개념이죠. 가격 형성에 개입을 하는데, 시장에서 결정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소비자 혹은 생산자에게 어떨 때 끼어들까요?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죠. 네. 형성에 개입하는데 이 개입하는 것이 공평하지 못할 때입니다. 요건 너무 상식적인 거죠. 이 가격 결정되는 건 공평하지 못할 때, 막 비정상적이고 이상할 때, 공평하지 못할 때 개입을 합니다. 네, 공평하지 못할 때 가격 통제로 개입을 한다. 그래서 이 가격 통제라는데 앞에서 얘기했었던 최고 가격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금융상품에 대한 가격 통제의 하나다. 가격 통제의 한 요소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통제의 한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이 이상 받지 마, 이 이상 떨어뜨리지 마, 이런 거를 결정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최고가격제, 요게 이제 그 세 번째 문단의 핵심인데 여기서 좀 밑에 번호로 좀 들어갈게요. 이 최고가격제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최고가격제의 목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최고가격제의 목적은 시장에 상품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물가가 치솟을 때 물가를 안정시키고 수요자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공급량이 금융상품도 일종의 상품으로 본다면 공급량이 부족할 때 누구를 보호한다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물가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금리를 막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는 거죠. 물가 안정과 그 다음에 수요자를 보호하는 거죠. 너도 나도 돈을 쓰려고 하는데 돈의 공급량이 만약에 부족했다. 그럼 엄청난 폭리를 취하려고 할 거야. 막 올리려고 할. 그때 어떻게 돼? 정말 끼어들어서 야, 이 이상 받지 마. 그건 불공정한 거야. 이렇게 끼어든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부가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상한선 이상의 거래를 법으로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되고 두 번째는 정부가 개입하는 구체적인 방법이겠죠. 한마디로 어떻게 한다고요? 가격 상한선을 정합니다. 금리에 대한 가격 상한선을 정해서 가격 상한선을 정부가 정해서 그 이상의 거래를 법으로 금지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거래, 그보다 높은 그 거래겠죠. 그 이상의 거래를 법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최고 가격제입니다. 최고 가격제. 자, 됐죠? 그런데 만약에 이자율을 높일 수도 있지만 이자율을 만약에 낮추겠다. 그죠? 그 이자율을 만약에 낮추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거기에 금리, 최고 가격제를 좀 조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고 이자를 낮추려고 하면 그래서 최고 가격이 높고 이자 낮추기를 만약에 정부가 해야 한다면, 이거 문제형으로 좀 나올 수가 있죠. 이자를 만약에 낮추려고 한다면 요거는 시장 가격보다 뭐를 낮추면 됩니다. 시장 가격,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가격보다, 그 이자의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최고 가격을 설정하면 되죠.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최고 가격을 어떻게 한다고? 설정하면 되는 거지요. 자, 이자를 낮추려면 최고 가격을 낮은 수준의 최고 가격을 설정해 주면 돼요. 이 정도 이상 받지 마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문단 굉장히 긴 설명인데 마지막 문단도 좀 긴 설명이 이어지고 있어요. 역시 경제는 그죠? 과정이 좀 그런데요. 여기로 체크 지워서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이에요. 마지막 문단에서 자, 4문단
이자에 대한 것, 네, 올해 경제 제재 다시 한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1강에 이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자 또는 어떤 이윤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제 네 번째 문단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뭐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금 공급량이 부족해가지고 금리가 치솟을 때, 네,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법정 최고금리를 규정하여 시행한다. 요 앞에 내용을 좀 정리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면 그 법정 최고금리를 통해 시장에 도출된 금리보다 정부가 낮은 수준의 금리를 규정하게 되면요. 네,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금리 낮춤이죠. 금리를 낮추는 것은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 앞부분에서 낮은 수준의 금리를 규정하면 됩니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규정하면 돼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요 마지막 문단이라서 정리 요약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법정 최고금리는 그래서 금리를 낮춰 요건데 이런 걸로 봤을 때 법정 최고금리라고 하는 요거는 다시 한번 법정 최고금리는 뭐에 해당이 된다? 일종의 가격 제한을 두는 최고가격제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최고가격제. 그래서 이걸 설명한 최고가격제의 일종으로 하나의 종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자금 수요자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통해서 시장의 균형점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수요자들이죠. 네, 돈을 쓰는 사람들은 자금 수요자들은 다시 한번 법정 최고금리를 통해서 시장의 균형점보다 요거는 또 색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금 수요자들은 자, 여기 법정 최고금리예요. 네. 시장에서 나타나는 뭡니까? 네, 시장의 균형점보다 높은 가격, 낮은 가격, 네, 그죠? 네, 낮은 수준의 어떤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죠. 낮은 금리라고 할까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 자금을 네, 빌릴 수 있다. 네, 빌림 이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네, 법정 최고금리가 시장의 균형점보다 낮은 금리로 빌리는 거구나. 그죠? 네. 시장에서 결정된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낮은 금리로 빌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네, 자금을 이렇게 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금을 싸게 빌리는 거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가 아니라, 네,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과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공급량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지요. 네, 이 부분입니다. 네, 초과 수요 발생 가능성과 공급량 부족의 가능성. 그런 문제점은 네,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자, 됐습니까? 근데 요거 미래인데 요 공급량 부족이 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네 번째 공급량이 그렇죠. 자금의 공급량이 부족하면 시중에 돈이 씨가 마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싼 이자를 치르고서라도 돈을 꼭 써야 될 상황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 공급량이 부족하게 되면 네, 최고 금리보다 높은 이자겠죠. 네, 최고 금리보다 네, 높은 금리를 치르고 네, 진짜가 좀 이상하죠? 네, 치르고 자금을 충당할 거예요. 네, 치르고 네,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려는 것이 세상의 흐름, 자금 수요자들의 입장이에요.
자, 이런 입장이 뻔히 나타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네, 불법적 금융시장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불법 사금융을 요즘 강력하게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금융시장이 네, 형성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네, 빚의 악순환, 그죠? 네, 요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금 수요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법정 최고 금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수요자를 보호할 목적이 바로 뭐다? 법정 최고 금리입니다. 그래서 수요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법정 최고 금리이지만, 네, 경제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우리 나중에 살아갈 때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부족한 자금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현상이라면, 네, 만약에 부족한 자금의 상황이 또는 현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그죠? 네, 수요자들의 뭐가 커진다? 수요자들은 거기에 대가를 칠 요거죠. 수요자들의 기회비용이 늘어나요. 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이자를 그만큼 치러야 되는 뭔가가 희생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커지게 되는 거죠. 기회비용이 커지게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법정 최고 금리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최종 결론은 뭐다? 법정 최고 금리가 수요자의 후생, 그죠? 네, 그것을 이용하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어떤 그 복지적인 측면이겠죠? 네,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닌 거죠. 증진시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법정 최고금리가 좋은 목적은 있어요. 자금 수요자들을 보호하고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줄 수 있게는 하지만, 그렇게 그 법정 최고금리가 만약에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이 되면 초과 수요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공급량이 부족하게 되면 그 돈을 어떻게든 쟁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회비용,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고서 그 돈을 쓰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다 불법 금융시장이 생기게 돼서 결국 법정 최고금리가 수요자를 반드시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네, 법정 최고금리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다른 시각을 또 얘기하고 있네요. 네, 내용은 마무리하겠습니다.